안녕하세요. 스카이 편입의 스카이 강쌤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편입 출신으로서 지난 6년간 스카이 편입 관련돼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매해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연세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편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공인어학 점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공인어학 점수는 필수고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토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집 요강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시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토익 800점 이상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합격했던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고 재학생들과 여러 가지의 합격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요, 800점이 지원 자격이면 실제로 몇 점을 갖고 합격을 했느냐, 토익 점수의 경우 800점대 후반에서 900점대 중반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요, 토익 같은 경우 혹은 공인어학 점수는 지원 자격일 뿐인데 왜 지원 자격이 800인데 810점, 820점이 아니라 800점대 후반에서 900점대 중반인 분들이 합격자들이 많이 있느냐, 이런 데이터를 보면 우리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도 다 저 정도 점수를 받으니까 나도 무조건 저 점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던 사항은요, 토익을 800점대 후반에서 900점대 중반에 받아서 합격했다라고 보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일단 1차적으로 논술 이 부분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잘 보신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일반 편입으로 경영학과에 대해서도 제가 합격한 사례들을 좀 보면요, 아무래도 인서울권 출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경예시 학생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서성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수능 영어를 볼 때도 대다수가 1등급을 받고 대학교 1학년, 2학년에 영어 수업들을 좀 들으면서 요즘은 취업에 대한 스펙을 4학년 때만 따는 것이 아니라요, 인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1학년에서 2학년 때 토익 시험을 한 번 정도 보거나 조금 수능 영어 시험 치고 바로 봐서 800점대 중후반 이상의 토익 점수를 가진 학생은 인서울에 많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런 친구들이 논술까지 잘 써서 연세대 경영학과 합격자들의 점수가 800점대 후반에서 900점대 중반이 많았더라는 점, 이 점수여야 합격하는 점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요, 학사 편입에서요, 면접을 봤을 때는 조금 이런 부분들의 점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는요, 연세대학교가 면접이 아예 없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학사 편입도 면접을 보지 않았지만요, 그 전년도에는 학사 편입은 면접을 봤었고요. 그 면접관 분들의 질문 중에요, 학점은 왜 이러니? 그리고 영어 점수가 낮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면접관 분들이 하셨던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점이 정말 많이 영향을 미치나, 그리고 영어 점수가 지원 자격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럼 면접 평가에도 같이 반영이 되나? 라고 우려를 해서 면접을 들어가는 케이스에서 그 면접 점수에 영어 점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평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면접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런 면접관 분들이 그런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요, 공인어학 점수가 저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얼만큼 면접 점수로 환산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사 편입을 준비하실 때 면접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인어학 점수를 좀 받아 놓으시면요, 면접관 분들 입장에서는 토익 점수 자체가 어떻게 변환이 된다라기보다 이 친구는 우리 학교에 와서 영어 전형 수업들도 잘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럼 면접에 대한 점수도 어떻게 줘야겠다 라는 부분에 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면접하는 부분이 올해 연세대학교도 좀 살아난다고 하면 이런 영어 점수도 높이 잘 받아 놓은 것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과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세대 이과는요, 토익이 700점대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 800점대인 곳도 있습니다. 이과는 아무래도요, 제가 합격자들의 데이터를 보면요, 문과보다는 공인어학 지원 자격 점수를 간신히 넘거나 조금만 넘었던 사람들도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뭐 건축 관련된 이런 토익 700점대 지원 자격이 있는 학과들은 700 뭐 2, 30이거나 750이어도 저는 합격에 지장이 없었던 사람들도 많이 봤었고요. 이렇게 800점대라고 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830점, 820점 지원 자격을 조금만 넘었다라고 해도 이과 같은 경우에는 합격생의 분포가 좀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봤을 때요, 아까 경영학과도 마찬가지지만 1차 필덕고사가 이과도 가장 중요하죠. 수학 물리를 보느냐, 수학 물리 화학을 보느냐, 화학이랑 생물을 보느냐, 이렇게 전공별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좀 나뉘어져 있고 1차 필덕고사에 대한 점수가 좀 더 크게 갈려진다고 하면 이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합격 커트라인만 조금 넘어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면접을 보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문과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격이 덜 들어올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일반 편입 외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사 편입
편입 모집 인원만큼 다 뽑아주지가 않기 때문에요. 필기시험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 공인학 점수까지 잘 받아놓으면 면접에서 면접관분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요. 고려대학교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인학 점수가 지원 자격이 아니라 추가 기타 증빙서류로 내라는 것으로 아예 바뀌었죠.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특히 공인학 점수 없이 합격했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과들도 있었고요. 따라서요, 고려대는 그러면 아예 나는 공인학 점수가 없어도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겠다, 이런 부분도 일부는 맞지만요, 만약에 학사 편입은 고려대 같은 경우 작년에도 면접이 있었고 올해 코로나가 좀 이제 수그러들면 일반 편입에서도 다시 면접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요, 이런 면접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는 이제 교수님과 같이 면접을 보는데 아무래도 고려대학교 해당 전공의 영어 과목들을 내가 잘 따라갈 수 있다 라고 어필할 수 있는 거는 공인어학 점수죠. 그래서요, 지원자 필수 자격이 아니지만 공인어학 점수를 높여서 제출을 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면접을 보시거나 교수님께서 학생을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도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점. 즉 고려대학교 서류는 일반 편입의 경우 40%에 해당하고요,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도 서류 및 면접이 전체 점수 비중의 40%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공인어학 점수를 안 내고 합격한 사례도 있지만 최대한 그래도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공인어학 점수를 고고익선으로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제가 매년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아보면 상대적으로 연세대 학사 편입에서 면접을 볼 때보단 고려대에서는 편입에서 교수님들이 면접을 볼 때 공인어학 점수에 대한 태클이 연대보다는 좀 적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연세대 고려대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공인어학 점수는 몇 점 정도 받는 것이 좋나요?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정말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연세대 문과 이과 그리고 고려대에 대해서도 학과 및 상황별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학생에 맞게 몇 점 정도 어느 기간 안에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를 상담받고자 하신다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그걸 제가 상담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